오늘의 주인공 부자농부의 단서가 있다는 이곳은 서울 홍대의 한 가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2019년 다 건강하세요. 테이블로 맥주가 나오자 신기한 듯 쳐다보는 손님들. 아, 이게 뭘까? 맛을 보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 술 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맛?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토끼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맥주에 올라가네요. 이거 마시면 복도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다. 맥주잎 저풀의 정체는? 손님들한테 드렸더니 드시면서도 좋아하시고 눈으로도 좋아하시고 저희가 이걸 과천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요 물건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대요. 고소득을 올려주는 이 작물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 고소득 작물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과천. 부푼 기대감을 안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꽁꽁한 바깥과는 달리 푸릇푸릇한 하우스 안. 그런데 그냥 평범한 풀이 아닌 모양인데. 이게 뭐야 이게? 오, 다 네이클로바인데 이거? 이 푸릇푸릇한 풀은 바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 그렇다면 가게에서 본 맥주잎 풀의 정체가 네잎클로버?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해? 바로 그때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선생님, 이게 너무 희한하네요. 지금 다 네이클로바가 이렇게 화분에 있네요. 네잎이 나오도록 품종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품종 개발한 식물을 다 화분마다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네잎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운을 팔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홍인헌 대표. 행운과 희망의 상징인 네잎클로버가 지천으로 깔린 부자농부의 하우스 안. 세상에, 이게 다 얼마치야? 용도에 따라 그냥 뭐 한 100원에서 500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네잎클로버 매출로 한 5억 정도 했어요. 부자농부가 2018년 작년 한 해 행운의 네잎클로버로 벌어들인 수입만 자그마치 5억! 게다가 네잎클로버뿐 아니라 신기한 클로버들도 있다고. 꼭 네잎맛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 잎짜리도 조금은 있는데 네잎 5, 6, 7, 8, 9, 10개까지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도전!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찾았다. 뭐? 진짜 잎이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잎? 이거 찾다 보니까 예. 4개, 예. 5개, 예. 6개, 예. 7개 이렇게 찾았어요. 예, 잘 찾으시네요. 그 잎수마다 또 의미가 다 틀려요. 흔히 볼 수 있는 세잎 클로버는 사랑과 행복을 의미하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다섯잎 클로버는 금전운 또는 가장 행복한 삶을 뜻하는 오복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섯잎 클로버는 건강운을, 일곱잎 클로버는 모든 행운이 합쳐진 천운을 의미한다는데. 잎이 많을수록 좀 더 값이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잎이 많으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자의 눈, 코, 입을 사로잡아라. 부자농부는 소비자들의 눈과 코뿐 아니라 입까지 사로잡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 대체 네잎 클로버로 어떻게 소비자들의 입까지 사로잡았을까? 갑자기 네잎 클로버를 뜯어먹는 부자농부? 그냥 바로 뜯어서 그냥 드시네요? 배고프면 심심하면 하나씩 뜯어 먹습니다. 토끼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도끼풀로도 불리는 네잎 클로버. 부자농부를 따라 먹어보는데 과연 그 맛은? 풀맛인데요, 진짜. 먹으면 저한테도 행운이 좀 많이 올까요? 그럼요.
거의 그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콩가식물이다 보니까 그냥 밭에서 나는 콩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버는 민간 치료에도 사용됐는데 마취 성분이 있어 치통이 있을 때 씹으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도 한다. 하우스에서 식용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거의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아마. 부자농부는 식용 네잎 클로버를 개발하고 한국국립종자원에 품종을 출원해 등록했을 뿐 아니라 식약청에 식용 가능한 품목으로 인증까지 받았다. 그리하여 커피, 케이크, 떡, 강정 등 다양한 음식에 대미를 장식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데, 잠시 후 부자농부의 일과가 시작된 행운이 가득한 네잎 클로버 하우스. 그런데 삽목할 모종용을 지금 그 선발하라 했잖아. 표시를 딱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딱 잘라내지. 그러면 이게 표시를 좀 매직으로 적어가면서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하면 네가 쫓아와서 이걸 받아야지.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려 하나. 빨리 해라. 아이고, 잔소리. 대체 누군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 지혜 직원 중에서도 상직원이지요. 제 아들놈입니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하셔가지고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사면은 어디 가서 막 뭐라고 하겠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들에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쏟아지는 잔소리지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영농후계 수업. 뭐 다른 직원들보다는 알아듣는 것도 빠르고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부자농부의 농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들뿐이라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잠시 멀쩡한 네잎 클로버를 자르는 부자농부. 삽목하기 위해서 이제 삽수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삽수도 좀 튼튼한 거 제대로 된 걸 해야 빨리 뿌리 내리고 빨리 자라요. 끝부분에 잎이 하나 정도는 둬야 됩니다. 식물의 영양기관인 가지나 잎을 잘라서 다시 심고 식물을 얻어내는 재배 방식인 삽목. 이 섬세한 작업이 네잎 클로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기술. 부자농부는 수도 없이 이 작업을 했다고. 요거를 지금 삽목을 하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뿌리 내서 이게 계속 자라는데 거의 다 네잎 클로버가 계속 나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네잎 클로버 심으면 네잎 클로버가 나와요. 섬세하게 작업한 네잎 클로버는 그냥 화분에 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이동한다는데,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내더니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는 삽수들의 모습.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쳤네요. 처음에 이렇게 삽목을 하면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빨리 말라버려요. 그래서 비닐을 입혀주면 수분 정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 바로 상품이 됩니다. 그게 한 달. 아이 다루듯 애지중지하는 부자농부. 어쩌다 네잎 클로버를 재배하게 되었을까? 형님이 경북 군위에서 유료온실하고 비닐온실에서 한 10,000평 정도를 장미 재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훼 유통도 하고 재배도 했는데 IMF도 터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농장이 그냥 망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완전 잃어버린 1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화훼를 전공해 화훼인으로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던 홍인원 대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하고 제1선에서 그 화훼를 유통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잎 클로버 자체가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쳐다보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거를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다. 전 세계의 생일 케이크에 한 개씩만 붙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잎클로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5년 동안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렇게 10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어느 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네, 나왔네, 됐어. 이렇게 나와야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완성한 건데 그때는 뭐 완전히 그 성취감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실패했었지만 다시 또 도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도전하는 용기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버 사랑이 가득한 부자농부의 하우스.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부자농부. 대체 뭘 하는 걸까? 하얀 통에서 의문의 검은 액체를 한 컵 따라내더니 큰 물통에 부어주는데 검은 액체는 대체 뭘까? 특별히 자체 개발한 미식물을 가지고 그저 스트레스 받은 식물을 제대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영양제입니다. 식용도 가능하고 네잎클로버는 또 잎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 삐뚤삐뚤하게 생기면 또 관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모양도 이쁘게 나와요. 수년간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예쁜 클로버를 만들기 위한 영양제. 여기에 다른 영양분도 함께 희석해서 준다고. 부자농부의 네잎클로버 모양이 유난히 예쁘고 푸릇푸릇한 이유는 다 여기에 있나 본데.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 영양제라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는데. 겨울 같은 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되고 영양제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줘요. 거기에 부자농부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네잎클로버가 싱싱할 수밖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만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네잎클로버. 그만큼 네잎클로버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네잎클로버 채집하고 있어요. 주문 들어오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포장재 작업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클로버를 고르기에 두 남자의 손길이 이리도 신중한 걸까? 우선 네파리 잎이 다 골고루게 똑같아야 돼요. 우선 이런 것만 찾아서 지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거나 내 잎만 달린다고 따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인 것만. 그리고 무조건 한 개도 문제 없는 것만 내보내야 돼. 네잎클로버라고 해서 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고르고 고른 후 깨끗한 물에 씻어 포장을 하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명품을 만들듯 네잎클로버도 한 잎 한 잎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2차에서 확인을 안 하면은 그대로 나가니까 2차 포장 작업할 때도 되게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이파리를 맞춰서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 상태로 나가야 돼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색이 얼룩이 졌거나 줄기나 잎이 꺾인 네잎클로버는 가차없이 탈락. 오로지 최상의 네잎클로버만 골라 포장한다.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소비자들도 믿고 주문한다고. 판매는 기존 우리 납품하던 데 하고 그러고 쇼핑몰로 들어오는데 기존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매일 같이 쓰니까 매일 주문 들어오고. 포장 작업이 한창인 그때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부자농부. 혹시 클로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지금 금방금방 마르잖아 지금. 응? 그러면 갔다가 바로 이거 한 번씩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지금 하는 순간에 이거 다 말라본다. 이거 한계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냐고.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뭔가를 막 계속 뭔가를 시정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최상의 네잎클로버를 위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가서 이미지도 안 좋고 상품이 안 좋아지면 이제 재구매가 안 일어나지요. 그래도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죠? 끄니까 참고 그냥 기분 나쁘더라도
그때만 기분 나쁘고 지나면은 또 금방 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갈등의 길이가 거치지 않은 채 시간은 흐르고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네잎클로버 하우스를 나서는 부자농부.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한참을 따라가 보니 이곳은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그리고는 한 가게로 들어가는데 네잎클로버밖에 모르는 두 사람이 이곳엔 어떤 일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잎클로버 가지고 오셨구나. 우리 네잎클로버 잘 왔는지 한번 볼게요. 맨날 이렇게 꼼꼼하게 아이스팩 넣어주시고. 너무 이쁘네. 색도 이쁘고. 네잎클로버를 직접 배달하러 온 것. 신선해서 애들 윤기 나는 거 봐요. 이러면 맥주 위에 올렸을 때도 훨씬 이뻐요. 흰색이니까 맞아요. 흰색의 독색이 그러니까요. 엄청 이뻐요. 사장님한테 주문을 하면 칼이세요. 그리고 물건 좋은 걸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문을 하더라도 신선한 게 생명이라고 작은 사장님 직접 당일 배송도 해주시고 상품에 대한 사장님의 퀄리티 유지가 대단하세요. 부자농부의 네잎클로버는 고품질을 자랑하며 종종 소비자와 소통까지 하고 있다고. 이 가게의 대표 맥주 중 하나라는 흑맥주. 부드러운 하얀 거품 위에 네잎클로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올려주면 평범해 보였던 흑맥주가 특별한 변신을 선보이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마시는 흑맥주 한 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좀 먹기가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운데 왠지 좀 갖고 가서 집에서 잘라서 코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건지 몰랐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먹으면은 2019년은 굉장히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처를 나와 홍대 거리를 걷는 두 사람. 여기 거래처 때문에 왔는데 여기 먹을거리도 볼거리가 많아서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도 할 겸 갈등도 풀 겸 어색하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민 아들. 그때 아들이 발견한 것은 인쇄 한번 가볼래? 사러 갔나요? 점 같은 건데 서양 행운을 파는 두 남자. 과연 네잎클로버 행운이 그들과 함께 할까? 누가 보시겠어요, 그럼? 둘 다 보시고 볼게요. 예.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재미 반 궁금증 반으로 시작된 부자농부의 타로 운세. 홍인원 대표의 운세 결과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자, 사업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시간이 좀 들어야 되지만서도 시작의 기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은 정도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세상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아들의 차례. 카드 3장을 신중히 골라 건네는데 아버지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친구는 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장은 잘 돌아갈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도 묵묵히 견뎌가며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건 내 90대로 가면 안 됩니다. 상대들,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줘라라는 카드가 떴어요. 내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약간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조언을 아버지한테 듣든지 동네 이장님한테 듣든지 이게 좀 조언을 좀 본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잔소리를 참아왔다기보다 흘려보낸 것이 대반. 근데 갇혀 있으니까 여기 안에. 그렇지. 내가 우리 아들 힘까지 다 뺏어가는 거다. 같은 사업이어도 다른 사업이어도 여기 속해 있는 거라. 아, 그렇구나. 희비가 엇갈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타로 운세. 운명은 노력하기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뭐 좋게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은 거지 그냥. 저는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좋게 나오게 바꿔야죠. 이제 또 열심히 하라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더 열심히 하는 그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게.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던가? 두 사람은 더 노력하기로 다짐해본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행운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연구하라. 억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행운도 끊임없이 연구에 찾아왔다는 것. 다음 날, 평소 부자농부의 잔소리를 피해 다니던 아들이 이날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생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네잎클로버를 빈 병에 넣는 아들. 이건 하바리움이라고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클로버를 넣어서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식물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하바리움은 이 특수 용액을 채워 완성시키는데, 이렇게 완성된 하바리움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 인기가 상승 중이라고. 식품 말고 또 이렇게 가공해서 좀 더 이쁜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연구하고 있어요. 아들이 만든 네잎클로버 하바리움, 과연 부자농부는 아들의 하바리움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보다는 이제 젊으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요. 하바리움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전공을 했으니까 화해를 저보다 빠르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두 사람이 함께 네잎클로버를 키우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합작해 만든 제품들. 아직은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처음으로 두 부자의 열정이 한데 모이던 오전이 지나고, 평소 있어야 할 네잎클로버 하우스가 아닌 다른 식물들이 가득한 하우스에서 부자농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화분에 흙과 식물을 담는 부자농부. 아니, 이건 네잎클로버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원래 본업이 화훼인입니다. 화훼가 저를 먹이 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느덧 화훼업 경력만 20년 차인 홍인원 대표. 그는 철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물들을 꾸준히 재배, 판매하고 있는데, 다육 식물부터 나무, 예쁜 꽃들까지 다양한 식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특히 오늘은 전 직원이 모여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겨울철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수투키를 예쁘게 포장하는 부자농부. 근데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대형마트에 이제 납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자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도 딱딱 잘 지키고요. 나쁜 말도 안 해주시고요. 잘 해주시는 사장님입니다. 작은 스투키부터 큰 스투키까지 엄청 많은 스투키들을 포장하는 모습. 이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면 매출도 꽤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화훼 매출로는 연 한 20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잎클로버로 인한 연 매출 5억, 화훼로 인한 연 매출 20억, 총 25억 매출을 달성한 부자농부.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친 부자농부가 외출에 나섰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분재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 안녕하세요. 어이. 이분은 대체 누구? 저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문흥식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화훼산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의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같은 화훼업을 하고 있는 부자농부의 지인, 20년 지기에게 부자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전에 맨 처음에 네잎클로버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도 이게 되겠냐, 이게 뭐 풀이고 뭐 누구나가 달고 있는 4개의 잎을 달고 있으니까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상품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냐, 그런데 확실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스스로 좀 계속 이렇게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찾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네잎클로버도 뭐 밤늦게 술 마시다가 전화하면은 새벽 1, 2시에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간히 제가 보고 있어요. 20년 지기가 보아도 그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사업의 폭을 넓히고 있는 열혈 부자농부다. 뒤이어 부자농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 대체 여기는 어디인지? 여기는 그 네잎클로버 키우려고 새로 신축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한 1200평 정도 돼요.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비록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부자농부의 미래를 밝혀줄 곳이라는데 체험학습 그리고 꽃차 뭐 체험하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자의 눈, 코, 입을 사로잡아라. 소비자의 오감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 비법 두 번째, 행운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연구하라. 쉼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은 찾아온다. 이렇게 화해로 연매출 25억을 기록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수없이 닥친 위기 속에서도 신념과 끈기로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홍인원 대표. 행복, 행운 가득한 부자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행운을 쫓기보다는 행운을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한테만 행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